안녕하세요. 셀링코치의 셀코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단계, 바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저만 따라오시면 금방 끝나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 주시고요. 맨 위에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해 주세요. 홈택스에 들어오셨다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겠죠? 기존에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만약 없으시다면 간편 인증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로그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증명 등록 신청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대폰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벌써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인적사항을 입력해 볼게요. 휴대폰 번호와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옆에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 부분이랑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 이 부분은 꼭 동의함을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금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살고 계신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신다면 아니오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등 다른 공간을 빌리셨다면 예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눌러주셨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캐너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잘 보이게 찍으셔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공동사업 여부는 보통 혼자 시작하시니까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서류 송달 장소는 각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묻는 건데요. 현재 가장 오래 머무시는 곳이나 집으로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상호명이 영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글로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셀링코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어로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글로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한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업 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그냥 내일 날짜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현재 거주지에 사업자를 내신다면 열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 시에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사를 가면 사업자 주소도 자동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집이 아닌 곳을 주소지로 하신다면 불을 체크하고 직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종 선택인데요.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팝업창이 뜨면 여러 업종 코드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쿠팡에서 판매를 진행할 거니까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해 주시고 업종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통신판매업은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혹시 이미 일반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간이로 신청해도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되니까 일단 간이로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제출 서류 선택창이 뜨는데 아까 사무실 빌리신 분들은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 나머지 증빙 서류들도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증빙 서류 첨부 안내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해당이 없으니까 다음을 눌러줄게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한번 쭉 읽어보신 후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서가 팝업으로 이렇게 뜨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 판매 첫걸음인 만큼 직접 신청해 보시면서 나도 이제 사장님이구나 하는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링코치의 셀코입니다. 오늘은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해요.
이 확인증은 쿠팡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쿠팡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겠죠? 쿠팡 윙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여기 쿠팡 마켓플레이스라고 적혀 있는 곳에 홈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해주시고 밑에 동의 체크해주신 다음에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판매자 정보 입력하기를 눌러주세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따라오셨다면 사업자 등록증도 이미 발급이 완료되셨을 텐데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됐다면 인증하기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보셔서 대표자명, 상호, 사업장 주소 여기 밑에 사업자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비즈니스 형태는 저희는 로켓 그로스로 쿠팡에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매입 판매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대표 카테고리는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가구, 홈 인테리어로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우선 임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임시 저장을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시 판매자 정보 입력을 눌러주세요. 이쪽 밑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를 완료하셨다면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넘어오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상관없으니까 회원으로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편하신 걸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로그인이 완료되시면 통신 판매업에 관한 절차와 유의사항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쭉 읽어주시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한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쪽에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대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판매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쿠팡에서 판매를 진행하니까 판매 방식은 인터넷 체크해 주시고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쿠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밑에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적지 않아 주셔도 돼요. 취급 품목은 종합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구비 서류 부분이 나와요. 아까 쿠팡 윙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셨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있죠? 그 파일을 이쪽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 방법은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신 후에 영업일로부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와요.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쿠팡윙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판매자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고 쿠팡윙 가입 또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손쉽게 쿠팡 판매자 센터 가입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영상을 보셨다면 한 번쯤 쿠팡에서 판매를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링코치 셀코입니다. 다들 온라인 판매 준비하시면서 아이템 스카우트와 도매국 한 번씩 들어보셨죠? 도매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도매몰이고 아이템 스카우트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지 분석할 때 꼭 필요한 키워드 분석 툴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상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매국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국내 배송이라 배송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점이에요. 그럼 배송이 빠르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상품이 시장에서 통하는지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가 훨씬 수월하겠죠? 사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걸리잖아요. 재고가 부족할 때 도매국을 사용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하거나 이틀 뒤에 도착하니까 더 빠르게 재고를 채워놓을 수 있겠죠. 물건을 주문하고 그 기다리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중국 수입을 할 줄 아시더라도 초반에는 도매국을 활용하셔서 리스크를 줄이시고 시간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품 찾는 방법을 시작해볼까요?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기 위해선 먼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돼요. 검색창에 아이템 스카우트를 검색해주세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셨다면 상단에 아이템 발굴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서 카테고리를 2차 카테고리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3차 카테고리까지 설정하게 되면 검색되는 키워드가 너무 작은 키워드밖에 안 나와서 해당 키워드들로는 수요가 적어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패션 잡화에 장갑을 골라볼게요. 지금 겨울 상품을 판매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저는 봄부터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볼게요. 과거 선택을 눌러주시고 판매하고 싶으신 계절의 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3월부터 5월까지 세팅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키워드 유형은 쇼핑성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브랜드 키워드는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열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검색수를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럼 검색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이 될 텐데요. 여기서 검색수 1만 이상 되는 키워드들을 수집해 주세요. 저는 팔토시, 장갑, 토시, 자외선 차단 장갑, 작업용 팔토시 이렇게 수집을 해볼게요. 다음에 바로 도매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로 쿠팡을 열어주세요. 시크릿 모드는 인터넷에 쌓여있는 우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검색했던 기록들이 초기화된 모드예요. 쿠팡은 우리의 인터넷에 쌓여있는 기록들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들이 우선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제일 객관적인 노출 순위와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크릿 모드로 쿠팡에 들어오셨다면 쿠팡 검색창에 수집한 키워드들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먼저 자외선 차단 장갑으로 검색해 볼게요. 1위에서 10위까지의 상품들을 보시면서 판매 가격, 어떤 상품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색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판매 가격은 최소 7,000원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추천드릴게요. 그 밑에 가격들은 이것저것 떼어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상품들의 썸네일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상품이 어떤 구성으로 판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긴 상품을 이런 구성으로 이런 색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진 계산기를 켜주세요. 마진 계산기는 댓글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계산기를 키셨으면 키워드 부분에 수집한 키워드를 먼저 적어주세요. 상품명 부분엔 우선 브랜드명이랑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판매해서 판매가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키워드의 판매가가 낱개로 팔기엔 너무 낮아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1+1 구성으로 14,8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우선적으로 적어주시고 쿠팡 수수료와 입출고 배송비를 적어주셔야 돼요. 쿠팡 수수료는 쿠팡 윙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품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희는 노출 상품명 부분에 저희가 수집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출 상품명을 넣어주셨으면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아무거나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쪽에 나오는 판매 수수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쿠팡의 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전부 다르니까 상품을 찾으실 때마다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10.8%로 확인했으니 쿠팡 수수료 부분에 10.8이라고 적어줄게요. 이제 입출고 배송비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쿠팡 윙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 윙 사이트에서 정산 탭, 로켓크로스 정산 현황 이쪽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 로켓크로스 수수료 비용 가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넘어가는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기본 비용 오른쪽 하단에 입출고 배송 비용 확인하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리셔서 카테고리 선택하기를 눌러주시고 아까 쿠팡 수수료 확인할 때 선택했던 카테고리를 그대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판매가와 사이즈, 유형별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골랐던 상품의 크기를 참고하셔서 할인가 옆에 적혀 있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가를 적는 부분에 우선 대략적인 아무 금액이나 넣어주세요. 만약 원가가 6,000원일 때 마진율이 27%잖아요. 그럼 원가를 5,000원이라고 낮춰보시면서
30% 이상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제 드디어 도매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매국은 검색창에 도매국을 입력해 주시고요. 상단에 도매국 돈 버는 쇼핑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창에 수집한 키워드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원가를 5,000원이라고 우리가 정했었죠. 근데 상품 구성이 1 플러스 1이니까 개당 가격은 2,5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가격대 부분에 최대 2,500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국내 배송까지 체크하신 후에 별관의 재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낮은 가격순까지 눌러주시면 세팅이 완료돼요. 이쪽에 보시면 아까 쿠팡 상위에 있는 상품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셨던 상품들을 찾아보세요. 아까 원가를 5,000원으로 설정했었는데 원가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네요. 저는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 이 상품을 들어가셔서 링크를 복사하셔서 마진 계산기 소싱 링크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소싱 링크를 따로 적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개의 키워드를 수집했을 때 해당 상품을 어디서 무슨 상품을 찾았었는지 까먹기 때문에 더 찾기 쉬우려고 하는 거예요. 해놓으면 훨씬 좋으니까 이쪽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링크를 입력하셨으면 원가를 도매국에 있는 상품에 원가로 수정해 주세요. 저는 수정했더니 마진율이 너무 높게 나오네요. 그럼 저는 9,800원으로 판매가를 낮춰서 마진율을 최대한 30%에 맞춰볼게요. 굳이 마진을 낮춰서 판매하는 이유는 아까 쿠팡에서 8,800원에 하나만 판매하는 셀러들도 많았는데 9,800원에 두 개를 준다고 하면 훨씬 가성비 있는 제품이니까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떼어내고 남는 마진율이 35%면 정말 좋은 거예요. 마진율이 높다고 이거 팔면 떼돈 벌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끼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 중인 사람들에 비해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좀 제발 우리 것 좀 사달라고 하면서요. 제가 50% 마진율에서 30%대로 낮춘 이유는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9,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패키지의 상품으로 가성비를 챙긴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상품을 소싱할 때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많이 판매하실 수 없어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 판매하는 경험부터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셀링코치 셀코입니다. 오늘은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썸네일은 우리 상품의 클릭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까지의 프로세스는 보통 검색해서 필요한 상품을 찾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썸네일을 클릭한 후에 리뷰를 보고 관심이 생긴다면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이 먼저 시작되어야 상품이 판매가 되는데 그만큼 클릭률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썸네일을 만들러 가볼까요? 썸네일을 만들기 전에 우선 우리가 정한 키워드에 상위 노출돼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우선 시크릿 모드에서 쿠팡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셨다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자외선 차단 장갑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내 상품이 이 상위 상품들의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조금이라도 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썸네일에는 메인 이미지와 상품의 소구점, 상품의 구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세요. 몇 번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썸네일을 구성하면 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당장 판매할 상품이 아니더라도 연습 삼아서 이것저것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서 썸네일을 만드시는 걸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건데 인터넷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와 주셨으면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셨다면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일반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쿠팡에서의 썸네일은 항상 1대1 사이즈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사이즈를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이쪽에 저희 상품의 썸네일을 만들 건데요. 상품의 이미지는 직접 촬영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만약 1688이나 도매국에 있는 사진보다 잘 찍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1688이나 도매국에 있는 상품의 사진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우린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았으니까 도매국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사진을 찾기 위해선 1688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만약 1688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쪽에 퍼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저는 도매국 이미지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1688에 있는 상품의 이미지를 다운받았고요. 이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근데 여기 중국어가 잔뜩 적혀 있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가 적혀 있는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어 지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중국어를 지울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이쪽에 좀 전에 다운받았던 중국어가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세요. 여기서 중국어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색칠해 주세요. 색칠해 주신 후에 오른쪽 위에 파란색으로 클린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로그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인까지 완료하셨으면 이미지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맨 위에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돼요.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오셔서 중국어를 지운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상위 상품들 썸네일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 대략적인 요소들의 배치를 기획해요. 우선 메인 이미지는 이쪽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왼쪽 위에 뭔가 태양 같은 요소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구점에 대한 간단한 문구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주위에 화살표로 자외선이 튕겨나가는 그런 요소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오른쪽엔 상품의 구성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상품은 봄에서 여름 상품이기도 하고 자외선을 막아주는 쿨토시 비슷한 기능도 있어서 상품 뒤쪽에 얼음도 배치하면 어수선해 보일 수 있긴 한데 기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요소의 배치 기획이 끝나면 여기에 맞는 요소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왼쪽에 요소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태양을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나오죠? 가장 쓸만한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줄게요. 저는 이 이미지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문구도 작성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 텍스트를 누르시면 문구를 작성할 수 있어요. 저는 자외선 차단이 소구점이니까 이렇게 UDF 자외선 차단이라는 문구도 넣어봤어요. 그냥 검은색 글씨만 들어가면 별로 눈에 안 띄니까 색상을 넣어볼게요. 글씨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글씨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대문자 A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살표를 넣어볼 건데 이것도 검색창에 화살표라고 입력해 볼게요.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이미지의 화살표가 있네요. 이걸 써볼게요. 이제 오른쪽에 구성 요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전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할 예정이니까 원 플러스 원이라고 적어줄게요. 글씨만 쓰면 심심하고 눈에도 안 띄니까 타원형 요소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도형에 들어오셔서 타원형을 넣어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숫자 위에 요소를 올리면 숫자가 없어졌죠? 그럴 땐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대괄호 그걸 눌러주시면 숫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눌렀는데도 안 나오면 계속 여러 번 눌러주시면 요소가 숫자 뒤로 이동하고 숫자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저는 여기에 색상을 입혀볼게요. 아까 소고점에 사용했던 색상을 그대로 사용해 줄 거예요. 글씨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음 요소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요소 검색에 얼음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저는 이 얼음을 사용해 볼게요. 이 얼음은 제품의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대괄호 시작 기호 눌러주시면은 여러 번 눌러주시면 제품의 뒤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 개 복사해 놓을게요. 여러 개 복사하시고 얼음들이 다 똑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조금씩 돌려줄게요. 자, 얼음을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의 메인 이미지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조금 키워줄게요. 이렇게 되면 메인 이미지랑 상품의 소구점, 상품의 구성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갔고요. 썸네일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이미지랑 상품의 소구점, 상품의 구성이 모두 다 들어갔죠? 이 정도만 만들어 주셔도 아까 상위의 상품들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확실히 눈에 띄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미리 캔버스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살짝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썸네일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말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다른 잘 파는 사람들의 썸네일을 분석해 보시면서 계속 연습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AI로 모델 만들어서 썸네일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물론 제 상품 썸네일에 모델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온다면 정말 좋은 차별점이 돼서 클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상품들도 모델 사진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저도 똑같이 AI 모델을 사용한 썸네일을 사용한다면 그건 절대 클릭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은 AI를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고,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포토샵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썸네일을 기획하시는 건 다른 상품의 썸네일을 분석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상품이 이 상품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기획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썸네일을 기획하시는 실력을 키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셀링코치 셀코입니다. 이제 상품도 찾았고 썸네일도 만들었으니까 상세 페이지 기획을 먼저 해볼 거예요. 상세 페이지 기획은 디자인 외주를 맡긴다고 해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는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후킹 요소가 있어야 돼요. 후킹은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 있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 물량 완판, 1000개 한정 판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대충 기본적인 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만들면서 추가적인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품에 대한 USP와 원메시지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원메시지는 말 그대로 내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SP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고요. 말 그대로 상품의 소구점을 얘기하는 거죠. 소구점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상품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제 상품을 기존 썸네일 영상에서 만들어봤던 자외선 차단 장갑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원메시지는 햇빛은 차단하고 시원함만 가득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유니크 셀링 포인트 USP는 자외선 차단, 엄지 손가락에 있는 구멍, 그리고 시원한 소재.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이제 USP를 다 정해 주셨으면 미리 캔버스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 눌러 주시고 일반 디자인 만들기 눌러 주세요. 여기에 뜨는 건 그냥 닫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860 곱하기 1100 픽셀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860 곱하기 1200으로 변경해 주세요. 한 장의 페이지 크기를 정해 주는 건데요. 가로 사이즈는 860 픽셀 사이즈가 가장 호환성이 높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로 사이즈는 솔직히 1200 픽셀 사이즈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보통 1200 픽셀 사이즈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즈 조정이 완료되셨으면 여기 1페이지에 우리가 정한 USP랑 원메시지를 한번 적어줄게요. 왼쪽에 텍스트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키보드 T 버튼을 누르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정했듯이 이렇게 적었고요. 페이지 추가를 눌러줄게요. 우선 고객들은 상세 페이지의 윗부분만 보실 수도 있어요.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일단 상세 페이지를 접어두고 상단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단에 최대한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 더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제품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을 사각형 요소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마다 번호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해당 번호를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문구도 적어야겠죠? 이쪽 가운데 적당한 자리에 우리 상품명을 적어 주세요. 저는 자외선 차단 장갑이 되겠네요. 그리고 글씨체는 웬만하면 프리텐다드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글씨체가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클릭하셔서 여기에 프리텐다드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이쪽 밑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즐겨찾기를 해놔서 이렇게 위에 뜨는 거예요. 상품명은 우리의 제일 메인 글씨니까 볼드로 바꿔서 글씨를 굵게 해줄게요. 메인 글씨 크기는 75, 그리고 굵기는 볼드. 그 다음 중간 글씨는 크기는 55에 굵기는 미디움, 작은 설명글은 35 크기의 라이트 굵기를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상세 페이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글씨 크기예요. 상품명 위쪽엔 우리 브랜드 로고를 넣어주시고요. 상품명 하단엔 우리가 아까 정했던 원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이건 중간 글씨니까 프리텐다드 미디움으로 할게요. 글씨 크기는 55,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쪽 하단엔 우리가 정했던 소구점들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작은 글씨니까 라이트로 바꿔줬고요. 글씨 크기는 35로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 뭐 네모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장 기획이 완료가 된 거예요. 쉽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나오는 상세 페이지의 단계는 고객님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후킹 단계예요. 후킹이라는 말은 고객님들의 마음을 낚아채운다, 그런 뜻의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고객님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글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면 100개 한정 판매, 아니면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지금 안 사면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구매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자극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00개 한정 판매를 메인 글귀니까 프리텐다드 볼드에 75 사이즈로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될 텐데, 이쪽엔 우리 상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연출 컷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 상품의 옵션을 소개해주세요. 만약 옵션이 단일 옵션일 경우엔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이 네 가지를 소개시키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옵션이라고만 적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중간 글씨로 한번 서포팅해서 다른 얘기를 적어볼게요. 그래도 확실히 옵션이라고만 적혀 있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옵션 설명도 끝이 났어요. 이제 앞서 정했던 우리 USP 있잖아요. 그거 USP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주시면 돼요.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고, 저는 USP가 세 가지였으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상품의 포인트를 얘기해줄게 라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문구를 작성하실 땐 웬만하면 최소 이렇게 두 줄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엔 이미지와 함께 다른 요소들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미지는 여기도 연출 컷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우리 상품의 USP를 잘 나타내는 사진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 아래에 우리 USP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줄 거예요. 제 상품의 USP는 자외선 차단이랑 엄지핏이랑 쿨링 소재였죠. 그럼 여기 왼쪽에 요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소 탭에서 우리의 USP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이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만한 요소를 찾으셨으면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USP를 적어 주신 다음에 이쪽 밑에 한눈에 봐도 어떤 그림인 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나머지 두 가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여기 나오는 요소들의 이미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통일된 느낌의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 흑백인데 갑자기 중간에 컬러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좀 보기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되도록 통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 USP들을 자세히 설명할 단계예요. 이미 위쪽에 가운데 정렬을 너무 많이 해놔서 이번 페이지는 좌로 정렬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 USP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에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몇 번째 USP인지 써주면 그래도 좀 더 보기 좋겠죠? 그 페이지 추가 눌러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같은 양식으로 USP를 모두 소개할 거니까 이쪽 위에 페이지 복제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글귀만 바꿔주면 되겠죠? 저희 2번은 엄지홀, 엄지빛 그런 거였죠?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마지막 3번 적어줄게요. 3번은 쿨링 소재였으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만약에 여기서 쓸 말들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AI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런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귀들 하나하나를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데, AI에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 이 상품의 소구점은 이거야, 카피라이팅을 적어줄래? 라고만 물어보셔도 충분히 쓸만한 카피라이팅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AI가 만들어주는 카피라이팅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생각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작성해 볼게요. 이제 USP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우리 상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보여주는 편이 좋겠죠. 연출샷을 몇 개 보여주시면 좋은데, 보여주시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작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페이지를 꽉 채우셔도 되겠죠. 이렇게 연출샷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디테일 컷이랑 상품 정보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디테일 표시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연출샷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쪽에 어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상품의 디테일 컷도 넣어줬으니까 상품 정보만 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그냥 정보들만 나열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진의 누키 컷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 사진을 먼저 업로드 해주시고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하루에 5번 무료니까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누기다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미리 캔버스에 있는 배경 제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배경 제거한 상품 사진을 넣어 주시고 그 밑에 우리가 적어야 할 상품의 정보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는 내용들을 이쪽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세 페이지 기획이 끝나게 돼요. 근데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정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상세 페이지를 결국 잘 만들려면 이미 잘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세 페이지를 분석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구조로 어떤 카피라이팅을 써서 어떻게 후킹했는지, 글씨 위치는 어디에 놓았는지 등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드는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마다 상세 페이지 구성도 많이 달라져요. 전 그냥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일종의 하나의 틀을 만들어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보실 때는 제 영상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자기 상품에 맞는 상세 페이지로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링코치 셀코입니다. 오늘은 원래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찝어드리고 상품 등록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상세 페이지는 고객님들이 보기 편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잘 꾸며놓고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해도 고객님들이 보기 힘들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글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지를 얘기하는데 가독성이 좋으면 그만큼 고객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간에 무조건 가독성 하나는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독성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되는 상세 페이지 몇 개를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상품은 이건데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이런 메인 글귀는 한국어로 큼지막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한국어로 차라리 조금 더 크게 이만하게 이런 식으로 논슬립이라고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도요. 모든 부분이 다 영어로 돼 있네요. 영어로 돼 있으면 저희가 머릿속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있는 글씨보다 더 가독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글귀가 너무 작죠? 지금 컴퓨터로 보니까 이만큼 보이는 거지 보통은 모바일로 쇼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작게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도 힘들어서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가 아깝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가독성 하나는 챙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은 어떻게 보면 가독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통일성이 없다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는 내내 눈이 좀 피로해져요. 그럼 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게 강조되는 말인지 그냥 설명 문구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럼 그 고객님은 우리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구매 안 하시겠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 색상으로 블루 컬러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핑크색 나오고 보라색으로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아무런 포인트 색상도 안 써주시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렇게 보면 너무 중구난방 보기 힘드시죠? 이런 것처럼 통일성도 가독성 못지않게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디자인 해보시면 어떤 브랜드처럼 잘 만들지는 못해도 쿠팡에서 판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디자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상품 등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저희는 쿠팡에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쿠팡 판매자 센터인 쿠팡 윙에 들어오셔서
상품을 등록해 주셔야겠죠? 여기 쿠팡 윙에 들어오셨다면 여기 왼쪽 탭에 상품 관리를 누르시고 상품 등록을 눌러주세요. 카탈로그 매칭하기는 아이템 위너를 묶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 매칭하기 시스템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노출 상품명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노출 상품명은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상품명이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적어주세요. 노출 상품명은 썼다가 바꾸게 되면 상품 노출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처음 적어주실 때 신중하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카테고리는 우리가 진입하려는 키워드의 상위에 있는 판매자랑 같은 카테고리로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테고리까지 정해주셨으면 다음 단계 상품 옵션을 눌러주세요. 옵션은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면 쿠팡에서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옵션을 적으라고 알려줘요. 그럼 쿠팡에서 적으라고 알려주는 옵션들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밑에 보시면은 판매가랑 정상가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판매가를 먼저 적어주시고 정상가는 판매가의 1.5배 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상가에서 많이 할인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옆에 있는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은 처음 등록하실 땐 안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람들이랑 가격 경쟁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우리는 지금 상품을 막 등록하는 단계니까 아직은 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상품 이미지, 썸네일을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이 썸네일은 아무리 옵션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잘 팔려서 다른 색상을 더 추가하거나 다른 사이즈를 더 추가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옵션별 등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추가 이미지도 최대 9장을 넣으실 수 있는데 있으시다면 최대 9장을 다 채워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단계 배송 방식을 눌러주세요. 이쪽 판매 방식을 적는 게 나오는데 판매 방식은 판매자 배송으로만 체크해주세요. 왜냐하면 로켓크로스로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삭제는 아예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판매자 배송으로 신청해 주시고 로켓크로스는 쿠팡 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판매자 배송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판매자 주소록 누르셔서 출고지를 추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등록이 완료돼요. 저희는 어차피 로켓크로스로 판매할 거니까 지금 사업장으로 내신 주소를 대충 입력하시고 택배사도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 방법은 일반 배송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시고 반품 교환으로 넘어오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소도 배송비, 반품 배송비는 그냥 3,000원으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상품 설명, 고시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상세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들 상세 페이지 준비해 주셨죠? 이쪽에 에디터 작성 누르시고 에디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림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셔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 만들었던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브랜드는 자기가 정한 브랜드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업자명이랑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브랜드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사는 자기 브랜드명 플러스 협력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병행 수입은 이제 브랜드 상품들을 해외에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별도의 판매자에게 수입해 오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행 수입은 아니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당 최대 구매 수량 이거는 아시죠? 만약 모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영상 남겨드릴게요. 누르셔서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검색어도 입력해 주시는데 이렇게 쓰는 곳이 생겨요. 이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태그를 정해 주는 건데 이것도 노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자동 완성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작성하는 영상도 다음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검색 필터인데요. 이것도 노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니까 꼭 입력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기가 해당하는 항목들만 적어주시고 해당하지 않는 곳은 체크를 해제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적어주시는데 이쪽을 누르셔서 자기 상품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골라주세요. 만약 상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없으시다면 기타 재화를 누르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 다 작성해 주시고 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는 웬만하면 누르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쿠팡에서도 이렇게 직접 입력해 달라고 써준 이유들이 다 있겠죠? 쿠팡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쿠팡이 하는 말 잘 듣고 따라하자고요. 그리고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이쪽에는 자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여기에 쿠팡 번호 입력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걸리면 쿠팡한테 혼나니까 웬만하면 자기 번호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구비 서류를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KC 인증이나 그런 것들을 서류를 넣을 때 사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상품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작성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판매 요청 누르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링코치의 셀코입니다. 상품 등록은 잘 하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만 시키면 저희는 로켓크로스로 물건을 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문제없이 입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입고 신청하러 한번 가볼까요? 우선 쿠팡 윙 사이트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왼쪽 탭에 있는 로켓크로스에
입고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센터의 연락처나 주소, 아니면 바코드 정보, 물류 문서 등 물류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류센터에 입고를 진행해야 되니까 새로운 입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이쪽에서 먼저 입고할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쪽 체크박스를 눌러주시면 해당 상품의 모든 옵션들을 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상품의 옵션을 선택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낼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오셨으면 우선 입고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입고 방법은 택배로 보내는 방법이랑 밀크런으로 보내는 방법, 트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택배로 보내는 방법은 따로 계약된 택배사가 없으시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시면 돼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실 때는 로지아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배를 예약하신 후에 편의점에서 보내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택배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편의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택배 박스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40cm 이하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편의점 택배로도 충분히 물류센터에 문제없이 입고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입고는 우리가 직접 화물 트럭을 배차해서 쿠팡 물류센터로 입고시키는 방법인데, 어떤 센터는 트럭으로 입고 신청을 하고 일반 승용차로 저희가 한두 박스 직접 싣고 가도 입고를 받아주는 반면에, 또 어떤 센터는 트럭에 꼭 팔레트를 싣고 와야 입고를 받아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으로 입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트럭을 배차해서 팔레트에 싣고 센터로 보내는 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밀크런으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밀크런을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밀크런 주소지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쿠팡 밀크런 주소지를 추가하는 폼인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쿠팡의 주소지를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업체명을 입력해주세요에 업체명 입력해주시고 업체 코드를 입력해주시는 곳이 있어요. 쿠팡 윙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성함이 써 있는데요. 성함을 눌러보시면 바로 밑에 A로 시작하는 어떤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이 예시대로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것도 만약에 아파트시라면 보통 1톤짜리나 2.5톤짜리만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빌라촌이다 그러면은 1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요. 출고 담당자 연락처는 자기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으로 상차를 하는 거니까 집 앞에 택배 박스를 놓아주시면은 기사님들이 알아서 가져가 주시거든요. 그래서 07C로 신청하셔도 무방해요. 이것도 가능이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밀크런 안내 메일을 회신받기 위한 이메일이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의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바로 되는데 늦으면은 하루 정도 걸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크런은 쿠팡에서 직접 기사님을 저희한테 보내서 물건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수도권이랑 일부 지방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이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밀크런은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택배, 팔레트, 트럭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팔레트나 트럭은 모두 팔레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서 우리는 주로 밀크런 택배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보통 편의점 택배보다 밀크런 택배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밀크런 이용 가능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밀크런 택배를 사용해서 보내주시는 게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6팔레트 이상 입고하실 경우에는 트럭이 팔레트보다 더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팔레트 이상 입고하실 경우에는 트럭으로 잡아서 입고시켜주시면 됩니다. 밀크런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물건을 소량 입고시킬 땐 밀크런 택배를 사용하고, 팔레트로 보낼 물량이라면 팔레트를 사용하고, 엄청 많은 물량을 보낼 땐 트럭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선 일반 택배로 가장 많이 보내실 것 같으니까 일반 택배로 입고시키는 걸 가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상품 선택하고 다음으로 왔잖아요. 여기에 입고할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바코드 부착 서비스는 바코드 부착을 하지 않으셨을 때만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개당 250원이라서 비싸기도 한 가격이라 저는 보통 바코드를 부착해서 입고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오셨으면 우리가 보낼 박스의 개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택배로 보낼 때는 한 번에 입고 신청에 총 30박스만 보낼 수 있어요. 택배 개수를 선택해 주셨으면 한 박스에 어떤 옵션이 몇 개 들어있는지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류센터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선 스마트 재고 배치와 직접 선택하기가 있어요. 스마트 재고 배치는 쿠팡에서 우리 제품이 필요한 센터를 직접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쿠팡 이용하다 보면 로켓이라고 뜨는데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우리 쪽 근처 센터에 그 상품의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뜨는 거예요.
수요는 있는데 근처 창고에 물량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하는 게 스마트 재고 배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마트 재고 배치로 선택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을 선택하셔서 택배가 센터에 도착할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날짜를 선택해 주셨으면 이쪽을 누르셔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센터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보내고 싶으신 센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센터는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여기에 입고 시 바코드 오류 처리 방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코드 오류 수정 서비스는 웬만하면 이용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바코드를 잘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쿠팡 측에서 바코드가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바로 회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회송 비용이 착불로 와요. 그래서 건당 거의 2,6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2,600원 낼 바에 이거 이용 비용이 400원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바코드 오류 수정 서비스는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유의사항도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회송지 정보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 반품 정책도 동의해 주셔야 로켓크로스 입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입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입고 신청이 완료가 돼요. 지금 저는 회송지 정보를 입력 안 해서 이게 안 뜨는 건데 회송지 정보까지 입력하시면은 입고 제출하기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눌러주시면 입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입고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물류 문서를 박스에 부착해 주셔야 돼요. 이쪽에 물류 문서 인쇄를 누르셔서 물류 부착 문서랑 물류 동봉 문서를 인쇄해 주시면 돼요. 부착 문서는 박스의 겉면에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옵션만을 한 박스에 넣어 주셨다면 동봉 문서는 따로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 옵션을 한 박스에 넣어 주셨다면 동봉 문서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봉 문서가 만약 출력이 됐으면 그 센터에 들어가는 박스 중 어떤 박스에 하나라도 옵션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봉 문서도 나오게 되면 옵션이 하나만 들어있는 박스라고 하더라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부착 문서를 박스에 부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택배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부착 문서의 바코드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 위에 최대한 깔끔하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바코드들이 박스의 절개선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해주시면 입고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부착문서 부착이나 동봉문서를 동봉하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물건을 이 두 개를 보낸다고 하시면 이 두 개를 넣으시고 서로 옵션이 다르게 있으니까 동봉문서도 같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게 동봉문서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안에 넣어주시고 잘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이렇게 밀봉을 해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부착 문서인데 이쪽에는 상품명이 나오고 이쪽에는 업체명이랑 주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가려놓은 거고요. 이걸 붙이실 때 이렇게 바코드를 박스의 절개선에 위치해 있지 않게끔 부착하라는 말씀이고요. 이쪽 옆쪽이나 아니면 이 사이즈를 작게 뽑으셔도 되는데 작게 뽑으셔서 이쪽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이거 부착해 주실 때도 지금 부착 문서에 사이즈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드를 조금 자르셔서 부착해 주셔도 돼요. 잘랐다고 가정하고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바코드 위에는 이런 식으로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상단이랑 하단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이쪽에도 빈틈없이 테이프칠을 다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착문서랑 동봉문서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켓크로스 입고하시는 게 처음 한 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입고 시켜봐요. 안녕하세요. 셀링코치 셀코입니다. 쿠팡은 광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은 쿠팡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쿠팡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쿠팡 광고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건 광고 노출 구좌랑 목표 수익률, 일 예산이에요. 광고에 대해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천천히 시청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제 쿠팡 광고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쿠팡의 광고는 CPC 광고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코라는 키워드에 제가 A라고 할게요. 제가 500원을 베팅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1000원을 베팅을 했다면 이 B라는 사람이 2등의 입찰 금액으로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셀코라는 키워드를. 셀코를 500원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게 CPC 입찰 방식입니다. 쿠팡은 이런 광고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목표 광고 수익률이랑 일예산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쿠팡 AI한테 일예산 10,000원을 줄 테니 너는 50,000원을 벌어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쿠팡 광고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출 구자는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검색 영역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쿠팡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AD라고 써 있는 이 자리 있죠. 여기에 자연 노출로 있고, 이 구자를 검색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검색 영역은 우리가 상품을 쇼핑하다 보면 상품에 들어오면 이제 상품 정보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AD 똑같이 또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봐요.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비검색 영역이에요. 이 노출 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셔야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는 CPC 단가가 매우 높아요.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 10,000원도 해요. 뭐 저렴한 거는 이것도 한 200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비싼 거는 10,000원도 넘는 CPC 입찰 단가를 가진 키워드도 있다라는 거고요. 비검색 영역은 보통 CPC 단가가 낮아요. 얘는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100원에서 150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한번 집행하러 가볼게요. 우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광고 캠페인 만들기는 쿠팡 광고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쿠팡 광고센터는 쿠팡 윙에 접속하시면 여기 왼쪽 탭에 있는 광고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광고센터에 들어오셨으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요. 그럼 지원금 받고 광고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게 이쪽 왼쪽 위에 있는 광고 만들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광고센터에 들어와서 지원금 받고 광고 시작하기를 눌렀기 때문에 바로 캠페인 만드는 화면으로 넘어가진 겁니다. 자, 이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광고를 만들 땐 캠페인 이름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캠페인 이름은 오늘 날짜와 상품의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캠페인 이름을 정해주셨으면 캠페인 이름을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광고 그룹 이름에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동 상품 설정으로 광고를 만들 거예요. AI 스마트 광고는 AI가 우리의 모든 상품을 광고 집행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모든 상품들 중에 광고 성과가 나오는 일부 상품들만이 광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상품을 광고 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동 상품 설정을 할 겁니다. 수동 상품 설정을 클릭하셨으면 이쪽 밑에 우리가 등록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상품을 선택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광고 운영 방식은 자동 운영, 매출 최적화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광고 예산 설정은 저희 일 예산은 10,000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쿠팡 광고의 일 예산은 최소 일 예산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목표 광고 수익률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목표 광고 수익률은 처음엔 500%로 만들어주세요. 보통 광고 수익률은 350%를 기준으로 더 높으면 비검색 영역, 낮으면 검색 영역으로 광고가 노출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500%로 설정하는 이유는
비검색 영역으로 노출하기 위해서예요. 왜 검색 영역으로 노출시키지 않냐고요? 처음 광고는 보통 상품의 테스트를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몇 번 클릭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비를 모두 소진해버린다면 광고를 집행하는 이유가 없겠죠? 상품의 테스트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비검색 영역으로 노출되도록 500%로 설정해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할인 쿠폰 자동 적용란이 있는데 이건 여기 읽어보시면 쿠팡에서 판매가 부진한 광고 집행 상품을 조금 더 판매가 잘 되도록 쿠팡이 부담하는 할인 쿠폰을 발행해 준다는 걸 동의하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 잘 판매되도록 쿠팡이 돈 내주면서 할인해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상세 설정을 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광고 캠페인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와 키워드를 제외하는 설정을 하는 곳이에요. 광고 캠페인 운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면은 쿠팡은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6시 이전에 광고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면 6시 이후에 기존 광고 예산의 몇 % 광고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걸 설정하거나 광고비가 다 소진되면 연락을 받겠다. 아니면 광고 수익률이 몇 % 이상일 때는 광고비를 증액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키워드 제외는 우리가 광고를 AI를 통해 돌리게 되는데 그럼 AI가 자동으로 키워드를 입찰하고 진행할 텐데요. 그 중에 분명 구매까지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일단 키워드 제외를 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시다가 광고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전환이 되는 키워드와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들을 분석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들을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광고를 만드는 건 끝이에요. 광고 센터 탭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요. 광고를 만드시기 전에 이런저런 탭들을 눌러보시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원래 광고 보고서 보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광고 보고서는 다운받아 보시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엑셀로 양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엑셀 양식이 다 만들어지면 제가 그때 무료로 배포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광고를 집행해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